은행 계좌를 입력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아예 입력 자체가 저희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본인 인증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된 핸드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게 굉장히 나이 든 사람 못하고 그 다음 또 보안카드는 또 별도로 어디 있던 걸 또 찾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가 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금융감독 원장님이 국내 은행들이 보안에 대해 투자를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니까 국내 은행 15개 같은 경우는 IT 예산이 지난해 정확하게 2016년입니다. 2조 한 6천억 정도를 썼는데 그중에 보안 예산이 10% 정도 돼요. 그런데 또 미국 등 선진국 뭐 이거 굉장히 그 추상적인데 실제로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안 예산이 전체 IT 예산의 약 40% 정도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보안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내은행은 10% 내지 11% 정도를 쓰는 데 비해서 외국은 보안에 관한 예산은 40%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은행들이 특별히 다른 나라 은행보다도 더 보안 의식이 약해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펴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구조하고 거기에 대한 판례나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금융법 구조 2항에 보면은 원래 책임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지지만은 그 책임을 면책 조항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한국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은 모든 보안 사고가 그 우리나라에서 해킹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게 전부 다 그 공인인증서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은행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인인증서를 해킹당했거나 뭐 누설됐거나 해가지고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개인의 그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거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외국은 어떠냐? 외국은 한마디로 간단하면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외국에는 이런 전자금융거래법 구조 같은 조항이 고객이 허락하지 아니한 거래로 생긴 피해자는 금융기관이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가 있다면은 그 금융기관이 일차적인 입증 책임이나 책임이 있고 특별히 그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에는 이게 이제 보통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구체적인 사례로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만 보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해커가 습득한 공인진수로 2023만 원 인출한 사건인데 은행 정식 홈페이지에 해커가 팝업을 올린 거예요. 팝업을. 팝업인데 그 팝업은 이제 가짜 팝업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여러 가지 정보를 넣는 바람에 공인인증서가 해킹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인출당했는데 이래가 이 중에 유사 사례자 35명과 소송을 하니까 아까 그 전자금융거래법 구조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서는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다. 해커 당했다. 근데 사실 이게 담당 개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식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팝업 창에 있는 거 들어가 했으니까 그거 우리가 사실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전자금융법 구조를 이렇게 이 공인인증서가 연결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넘겨. 이것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해킹되거나 누출되는 거는 모든 사건을 우리 판례가 전부 다 개인 책임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은 이 공인인증서 내지 이번에 또 개량했다고 하는 공동인증서 자체가 해킹 시에 모든, 책임을, 이용자한테 미루는 이런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나 공용인증서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해킹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 하면 개인한테 가지 않고 은행 홈페이지로 이게 해커가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해킹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보안에 사실 책임을 지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일본, 뭐 구체적인 사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은행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먼저, 은행이 개인한테 그 10일 이내에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45일 동안 조사해가지고 준다 그래요. 그런데 뭐 어느 주가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저도 못 찾아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공인인증서나 이렇게 비밀번호 같은 게 누출된 거는 판례가 전부 다 이거는 경과실로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아주 그 판례가 아주 고약하게 그 소비자 이용자한테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이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구조와 같이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뭐 굉장히 중립적인데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전부 다 그 굉장히 이제 소비자한테 금융 소비자한테 불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바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게 폐지해야 됩니다. 이걸 그 대통령 공약 1호로 내놔놓고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원장님 네, 일단 그 처음에 예로 보여주신 그 프랑스의 경우에 비해서 우리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은행이 그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편리한 인증수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은행권과 협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IT 사고로 인한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더 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 원칙, 또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고 있는 이제 무관한 거래 어느 쪽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장단점이 각각 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입증 책임 전환이라든지 고의 중과실 요건을 폐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폐지는 폐지하고 대체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과기부 중심으로 공인인증서 폐기를 위한 이제 법 개정 작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역시 빨리 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보안에 대한 투자는 그 핀테크의 이득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은 사실은 소비자보호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그 법이 잘 추진이 되면 이런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